중학교 1학년 1학기 개념수학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최소 공배의 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처럼 최소의 가장 작은 이런 말들이 들어있으면 최소 공배의 수를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 공식처럼 그렇게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좀 제대로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어느 공원에 있는 원 모양의 산책로를 따라 한 바퀴를 도는데 A는 28분이 걸립니다. B는 42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즉, 그 원 모양의 산책로 한 바퀴를 도는데 A는 28분이 걸리고 B는 42분이 걸립니다. 자, 두 사람이 오전 9시에 산책로의 한 지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A, B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해라 라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A, B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만났을 때 A는 산책로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구해라. 이런 말이죠. 자, 보시면 A는요. A 입장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A는 그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28분이 걸리기 때문에 자, 한 바퀴를 도는 데는 28분이 걸리고요. 두 바퀴를 돌면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8이 16, 다음에 56분이 걸리네요. 56분. 자, 또 한 바퀴를 돌면 28분이 더 걸리니까 70, 80에다가 4분. 그렇죠? 한 바퀴 또 돌면 28분이 또 더해지니까 얼마입니까? 12. 일이 올라가고요. 112분이 걸리네요. 땡땡땡. 어떻습니까? A는 한 바퀴 도는데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데 28분의 배수의 시간만큼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를 보겠습니다. B는 한 바퀴 도는데 42분이 걸립니다. 그럼 두 바퀴 돌면요. 곱하기 2니까 84분이 걸리고요. 또 세 바퀴를 돌면 42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더해주면 6분이고요. 더해주면 12. 126분이 걸립니다. 또 한 바퀴를 더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시 42분을 더해주면 168분이 걸리겠죠. 땡땡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벌써 답이 나와 버렸죠. 자, A와 B가 다시 출발 지점에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은요. 바로 84분 후죠. 바로 뭡니까? A와 B의 최소 공배수인 거죠. 이래서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A, B가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만났을 때 언제? 84분 후에. 그때는요. A 입장에서 보면 산책로를 몇 바퀴를 돌았을 때입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을 때죠. 그래서 2번은 바로 세 바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1번 정답은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하는 거니까 84분 후죠. 자, 84분은요. 84분은 60분에다가 다시 24분을 더한 거죠. 그래야 84분이 나옵니다. 근데 왜 60분을 나눴을까요? 60분은 1시간이니까. 자, 처음에 출발한 시각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9시에서 1시간 24분 후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시각은 바로 오전. 자, 이 더해주면 10시 24분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요. 실제 최소 공배수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으로 구하진 않고 왜 최소 공배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배수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는 차원으로 일단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20, 12, 그리고 높이가 9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 되도록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때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일단 무슨 얘기인지 파악이 좀 되십니까?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 12, 9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크기를 보니까 대략 선생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 벽돌 아세요? 벽돌? 벽돌 모양과 좀 비슷하네요. 자, 가로가 20cm고요. 세로가 12, 12, 12 이렇게 다음 높이가 9, 9.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모양의 벽돌이죠, 벽돌. 빨간 벽돌. 자, 이 빨간 벽돌을 이제 쌓아서 쭉 쌓을 겁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아라 그랬으니까 옆으로도 이렇게 쌓을 거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쌓을 겁니다. 자, 선생님 그림 잘 그리죠? 이렇게. 자, 다음에 그 세로로 쌓죠. 세로니까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또 쌓아줍니다. 이렇게 쌓아줍니다. 아,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일단 위로도 쌓죠. 위로도 이렇게 쌓죠. 위로. 올려, 위로도 이렇게 올려. 쭉쭉 올려. 이렇게 쭉쭉 올려서 쌓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요. 이렇게 계속 쌓다 보면 어느 모양이 되게 쌓을 거냐면 정육면체 모양이 되도록 쌓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쌓았다 칩시다. 다 쌓았다. 다 쌓아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칩시다. 크기가 조금 달라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좀 줄어들었어. 이렇게 줄어들었어. 이렇게. 얘를 막 쌓았어. 이렇게. 쌓아서 이런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 겁니다.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립니다. 한데 선생님의 별명이 김카소입니다. 김카소. 그림을 워낙 잘 그린다 그래서 김카소인데요. 잘 그린다기보다는 자, 어쨌든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자, 빨간 벽돌을요. 자, 가로의 길이가 20cm였습니다. 20cm 쭉 쌓았으니까 이 한 모서리의 길이는 20의 배수가 되겠죠. 20의 배수. 또 세로는요. 12cm를 계속 쌓았으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역시 12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요. 이만큼 쌓았는데 9cm 높이를 계속 쌓아 나갔으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9cm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즉, 20의 배수, 12의 배수, 9의 배수가 다 같다는 얘기죠. 바로 20과 12와 9의 바로 공배수인데요. 공배수인데 가장 작은 정육면체에 그랬으니까 바로 최소 공배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게요. 자, 20과 12와 9. 동시에 나눠지는 건 없네요. 그렇다면 두 개만 나눠줘도 나눕니다. 자, 일단 4로 나눠보면 얘가 4, 5, 20, 4, 3, 12. 나눠지지 않죠? 그냥 내려오고요. 이번에는 3과 9가 또 3으로 나눠지죠. 나눠지지 않는 애는 내려오고요. 나눠지니까 1. 얘는 3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두 개도 나눠지지 않죠. 그렇다면 얘네들 다 곱한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얼마냐면 자, 4 곱하기 5 먼저 하면 20이 나오고요.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니까 바로 180이죠. 180cm. 네, 키네요. 자, 그러면 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바로 180cm라는 얘기죠. 얘도 180, 높이도 180 이렇게. 상당히 크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쌓았을 때 이때 그 필요한 상자의 개수를 구해라. 즉, 요런 모양의 상자가 모두 몇 개가 필요한지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한번 그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쓸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살짝 옆으로 좀 치울게요. 치우고 자, 봅시다. 먼저 20cm가 얘를 쭉 쌓아서 180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얘가 몇 개 들어가야 180입니까? 20 곱하기 9를 해야 180이죠. 즉 가로에는 9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9개. 다음 세로 볼게요. 세로. 세로는요. 12cm를 쭉 쌓아서 180을 만들어야 돼. 몇 개가 필요합니까? 180 나누기 12겠죠? 자, 180 나누기 12 하면 나올 텐데 한 번 들어가면 12고요. 60이니까 이번에 5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바로 15개. 세로에는 1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5개. 높이 볼게요. 높이. 자, 높이에는 높이가 여기 어디 9cm죠. 자, 9cm짜리가 몇 개 있어야 180이 됩니까? 바로 2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이로는 20개를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개수는요. 바로 가로 9개, 세로 15개, 높이 20개니까 얘네들 곱해주면 되죠. 곱하기 15 곱하기 20. 그럼 바로 총 몇 개인지가 나오겠죠. 자, 이거 두 개 먼저 곱해주면 30에 300이고요. 9를 곱하니까 9, 3, 27. 총 몇 개? 무려 2700개가 필요하네요. 오, 상당히 많죠? 2700개의 상자를 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180cm인 커다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이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는요. 단순히 공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뭐 공식으로 쉽게 풀 수 있어 라고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단순 공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전체 구도를, 즉,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좀 큰 눈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꾸만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최송배수의 활용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볼게요. 자, 세 자연수 9와 15와 18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5가 남는 그러한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자,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가 바로 세 자리 자연수란 얘기죠. 이를 x라고 할게요. x. 그럼 x를 세 자연수 9로 나눠도 나머지가 5가 남고요. 이번에는 15로 나눠도 나머지가 5가 남고 또 그 수 x를 18로 나눠도 나머지가 5가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9가 있어요. 19. 19를요. 5로 나누면 자, 몫이 얼마냐면 5, 3, 15, 3이고요. 5, 3, 15 하면 4가 남죠. 나머지가 4가 남습니다. 다시 한번 19를 5로 나누면 4가 남습니다. 자, 이 나머지를요.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9에서 i 4를 빼버리세요. 빼버리면 15가 되죠? 15를 이제 5로 나눠주면 딱 나눠 떨어지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수를 나눴는데 나머지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수에서 나머지를 아예 빼버리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이용해서 보시면 지금 x를 9나 15나 18로 나눴더니 모두 나머지가 똑같이 5가 남았어요. 그렇다면 그 수 x에서 아예 5를 빼버려요. 5를 빼버리면 얘는요.
9로 나누어도 15로 나누어도 18로 나눠도 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x 빼기 5는 바로 얘네들의 배수란 얘기죠. 9와 15와 18의 배수, 즉 9와 15와 18의 공배수라는 얘기입니다. 공배수. 근데 그러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를 구할 거니까 일단 최소 공배수부터 먼저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9와 15와 18입니다. 자, 나눕시다. 얼마로 나눠집니까? 3으로 나눠지네요. 3, 3은 9, 3, 5, 15, 3, 6, 18. 자, 이제 세 개 동시에 나눠지는 건 없고요. 두 개만 나눠줘도 나눕니다. 자, 3으로 나눌게요. 3, 1은 3, 3, 2, 6. 5는 그냥 내려오죠. 이제 나눠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다 곱해준 값이 이제 최소 공배수죠. 자, 곱합시다. 3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2. 얘네부터 곱하면 9가 되고요. 2 곱하면 10이니까 결론은 90. 즉 9와 15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90이니까 바로 원하는 값은 얘네들은요. 90의 배수라는 얘기죠. 90의 배수. 90의 배수.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 가장 작은 세 자리 그랬으니까 90 곱하기 2가 바로 그 다음 세 자리 180이라는 얘기죠. 세 자리수. 여기서 180이 정답이 아니고요. 우리는 x를 구할 거잖아요. 그 x는요. 그 x에다가 바로 5를 뺀 값이 바로 180이라는 거죠. 자, 5를 빼서 180이 나왔습니다. 그럼 x는 얼마겠습니까? 바로 180 더하기 5가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185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85를 9로 나눠 보고 또는 15로 나누고 또 18로 나누면 나머지가 모두 5가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바로 185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러분 화이팅!